드디어 오징어 게임을 만든 황동혁 감독 인터뷰가 공개됐는데 역대급 정보들이 쏟아졌습니다. 감독이 처음 생각했던 진짜 결말, 작품에 숨겨놓은 중요한 복선, 그리고 상상도 못했던 속편 정보까지 엄청난 정보들이 한가득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공개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오징어 게임을 전격 해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그 게임을 멈추라는 거야. 황동혁 감독의 인터뷰에 따르면 그는 처음부터 시즌2와 3를 구상할 때 성기훈이 죽는 결말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처음 구상한 결말은 성기훈이 승리하거나 살아남아 딸을 만나러 돌아간다는 것, 즉 해피엔딩이었죠. 다시 말해 오징어 게임은 원래 희망적인 결말로 끝날 예정이었던 건데요. 하지만 후속작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황동혁 감독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고 느꼈다고 하죠.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성기훈이 우승하거나 살아남는 결말이 그가 걸어온 여정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죠. 시즌1을 돌이켜보면 성기훈은 끝까지 사람을 믿으려 했고 사람을 죽이지 않는 선택을 고수했습니다. 그리고 시즌1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딸을 만나러 미국행 비행기를 타려다 결국 한국에 남기로 결심했죠. 그 선택은 오징어 게임을 멈추기 위한 그의 각성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는데요. 만약 그가 우승해서 해피엔딩으로 이야기가 끝났다면 결국엔 개인은 절대 시스템을 바꿀 수 없다는 비관적인 메시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하지만 성기훈이 우승하지 않고 게임에서 살아남는 전개도 가능했을 텐데요. 예를 들어 노을의 도움으로 관리자를 처단하거나 준호가 일찍 도착해 프론트맨의 마음을 돌리는 것, 이런 방식으로도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었겠죠. 하지만 황동혁 감독은 그런 식의 결말을 채택할 수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런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황동혁 감독이 말하길 시즌1이 공개된 지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세상이 좋아지고 있다는 느낌은 별로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후위기를 비롯해 빈곤과 양극화 문제는 더 심각해졌고 세계 곳곳에서 갈등과 전쟁도 더 격화되고 있는 현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었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나빠지고 있는 세상을 뒤바꿀 수 있는 존재인가? 우리에겐 정말 그럴 힘과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황동혁 감독은 끝없는 고민 끝에 미래 세대를 위해 희생을 선택하는 결말이 더 어울렸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그는 시즌3에 임산부 캐릭터인 준이를 등장시키고 아기가 태어나는 장면을 넣었습니다. 아기야말로 미래 세대이며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인간의 양심을 상징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황동혁 감독은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의 욕망을 어느 정도 억누르고 편리함을 조금 포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지 마. 아저씨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소 부족한 시나리오 구상과 연출 때문에 황동혁 감독의 의도와는 달리 시즌3의 메시지가 변질되었고 결과적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희생이라는 다소 불편한 메시지를 담게 되었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시즌3가 공개되고 나서 아기를 지키기 위해 주요 인물들이 맹목적으로 희생하는 모습을 비판했습니다. 금자의 경우 준이와 만난 지 며칠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아기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아들 용식을 칼로 찔렀고 성기훈의 경우 진기명기마저도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아이를 죽이려고 드는 판에 아기를 끝까지 살리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고 말았죠. 자식을 향한 엄마의 사랑을 비롯하여 죽고 싶지 않다는 생존 본능, 인간이라면 절대로 거스를 수 없는 이 본능이 미래 세대를 위한다라는 이상 아래 깡그리 무시된 건데요. 실제로 황동혁 감독은 아이가 죽는 시나리오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이가 죽는 버전이 너무 어두운 방향이라는 게 이유였죠. 그러다 보니 이번 시즌3는 필연적으로 개연성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만약 금자가 용식을 칼로 찌른 이유가 차마 아들이 죄를 짓는 걸 눈뜨고 볼 수 없는 거였다면 용식이 준이나 아기를 칼로 찌르려는 순간 금자가 막아서면서 대신 칼을 맞으며 죽는 전개도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과 아기가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 둘 다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남습니다. 착한 사람들은 뭐가 조금만 잘못되어도 다 자기 탓을 하면서. 그런데 끝난 줄만 알았던 오징어 게임이 스피노프를 통해 세계관을 확장할 거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판 스피노프 오징어 게임 아메리카인데요. 놀라운 건 메가폰을 잡는 사람이 바로 데이비드 핀처 감독이라는 겁니다. 데이비드 핀처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로 아카데미 감독상 후보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소셜 네트워크로 골든글로브 감독상과 영국 아카데미 감독상까지 수상한 할리우드 최고의 거장 중 한 명이죠. 특히 넷플릭스 오리지널 하우스 오브 카드를 시작으로 그간 넷플릭스와 꾸준히
꾸준히 협업해왔기 때문에 그가 미국판 오징어 게임을 연출한다는 소식이 그리 놀랍지 않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공개된 시즌3 엔딩에서는 해외 유명 배우 케이트 블란쳇이 딱지녀로 등장하면서 미국판 제작이 거의 확정된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돌았는데요. 그녀가 서양인일 뿐만 아니라 대표작 중 하나가 바로 데이비드 핀처가 제작한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황동혁 감독은 이번 인터뷰에서 케이트 블란쳇의 등장은 단순한 카메오였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짧은 등장에도 단 한마디 대사로 강렬한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는 배우로 그녀가 가장 적합했다고 밝히며 미국판 제작 소식은 사실 무근이라고 전했죠. 다만 오징어 게임 IP 자체를 넷플릭스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황동혁 감독조차도 해외 스피노프 제작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게 현실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는 오징어 게임 아메리카의 제작을 거의 믿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미국에도 한국 못지않은 추억의 고전 게임들이 많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더 플로어 이즈 라바입니다. 바닥을 용암으로 가정하고 소파나 가구 위를 건너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사람이 이기는 놀이인데요. 이 게임은 실제로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플로어 이즈 라바의 주요 소재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 게임이 오징어 게임에 등장한다면 진짜 용암이나 쇳물이 바닥을 채우는 극한의 서바이벌로 변할 것 같은데요. 이뿐만 아니라 미국은 배틀십 등 시리즈에 등장할 만한 수많은 보드게임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 아메리카 제작을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건 뭐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한편 더 이상 한국판 오징어 게임을 보지 못해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얼마 전 제작 발표에 참석한 황동혁 감독은 스피노프 제작을 예고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경우 성기훈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어갈 수는 없지만 스피노프와 관련해서는 희미한 구상이 있다고 밝혔죠. 그것은 바로 관리자들이 게임장 밖에서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시즌3에서는 최우석이 박 선장의 집에 잠입했을 때 딱지남과 프론트맨이 박 선장과 함께 낚시를 즐긴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는데요. 이는 황동혁 감독이 돌아올 명분을 미리 염두에 두고 이런 장치들을 설정한 것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스피노프로 제작될 캐릭터 후보는 2명으로 좁혀지는데요. 첫 번째, 바로 공유가 연기한 딱지남이죠. 선생님, 저랑 게임 한번 하시겠습니까? 딱지남은 딱지치기로 참가자들을 모으는 리크루터로 오징어 게임의 시작을 알리는 인물이기도 한데요. 흥미로운 점은 성기훈과 딱지남 둘 모두 자신들이 시스템의 개가 아니란 걸 증명하기 위해 목숨을 버렸다는 거죠. 성기훈이 목숨까지 내던질 만큼 신념을 갖게 된 이유는 오징어 게임에서 우승한 사건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딱지남 역시 과거에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만큼 엄청난 사건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딱지남의 이야기가 기대되는 이유는 시즌2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기 때문인데요. 노숙자들에게 빵과 복권으로 약올리고 사채업자 김정래와 최우석을 납치해 서로 죽이려고 하게끔 만들었죠. 그의 행동 패턴을 보면서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소름이 돋았는데요. 예상컨대 한 사람이 시스템에 물들어가면서 점점 미쳐가는 일종의 스릴러 장르를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 명은 바로 프론트맨입니다. 456번. 아직도 사람을 믿나? 그의 본명은 황인호로 게임 밖에서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동생 준호처럼 경찰로 활동했는데요. 특히 파출소 근무를 거쳐 본청 라인이라는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경찰로서 탄탄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3에서 프론트맨이 과거 게임에 참가했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는데요. 그 역시 성기훈처럼 처음엔 사람을 해치는 걸 두려워했지만 아내와 아이를 살리기 위해 오인남이 건넨 위험한 제안을 결국 받아들이고 말았죠. 이처럼 성공적인 인생을 살던 한 남자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시스템의 개가 되어가는 이야기를 담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병헌은 지난 17일 미국의 인기 토크쇼 지미 펠런 쇼에 출연해 프론트맨을 주인공으로 한 스피노프에 대한 질문을 받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병헌이라는 배우가 가진 압도적인 연기력만으로도 그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재미없을 수가 없을 텐데요. 만약 프론트맨 스피노프가 나온다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네마보이였습니다.